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울 청담동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5층짜리 명품관. 그곳 3층에서 윤서진은 오늘도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이 매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매장 문을 여는 그 손이 오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 청담동 명품관 갤러리아 럭스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그랬어요.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오가고 고급 향수 냄새가 로비를 가득 채웠죠. 3층 명품 가방 매장. 서진은 유리 진열장을 닫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정성껏 마치 예술품을 다루듯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매장을 밝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5천만 원짜리 가방, 3천만 원짜리 가방, 2천만 원짜리 가방. 모두 몇 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제품들이었죠. 서진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닦았어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했죠. 서진 씨, 그거 나중에 하고 VIP 고객님 오시면 바로 응대 준비해요. 점장 정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항상 완벽한 메이크업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구두를 신은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날카로웠죠. 네, 점장님. 서진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라는 서진을 훑어봤습니다.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 최소한의 화장, 저렴한 시계. 명품 매장 직원치고는 촌스럽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오늘 창구 응대는 혜진 씨가 하니까 서진 씨는 뒤에서 재고 정리나 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서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미라가 돌아서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도 안 맞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언제나처럼. 서진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패션 마케팅을 전공하고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진은 보조 직원이었어요. 승진도 없었고 중요한 업무도 맡지 못했죠. 매출 실적은 늘 꼴찌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진은 비싼 물건만 권하지 않았으니까요.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 고객에게 어울리는 것을 추천했죠. 그래서 매출은 낮았지만 고객 만족도만큼은 1위였어요. 매번 본사 조사에서 서진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매출, 숫자만이 중요했죠. 점장님, 오늘 VIP 고객님은 누구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26살의 그녀는 서진보다 나중에 입사했지만 벌써 주임이 됐어요. 집안 배경이 좋았고 외모도 화려했죠. 긴 웨이브 머리에 진한 화장, 명품 액세서리를 걸친 혜진은 명품관 직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들도 혜진을 더 신뢰했어요. 겉모습이 화려했으니까요. 이 여사님이에요. 작년에만 12억 쓰신 분이야. 오늘은 남편 생일 선물 사러 오신대.
미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흥분한 거였어요. 와, 12억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오늘 잘하면 보너스도 두둑할 거야. 네, 점장님. 완벽하게 모시겠습니다.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였죠. 서진은 말없이 뒤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재고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 창고 구석에 작은 거울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단정하지만 평범한 얼굴, 명품을 두르지 않은 소박한 차림. 혜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처럼 세련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서진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재고 박스를 정리하다가 서진은 먼지투성이가 된 손을 봤습니다. 씁쓸하게 웃었어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은 언제나 뒤에서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매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장님, VIP 고객님 도착하셨어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벌써? 혜진 씨, 빨리 나와. 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서진은 살짝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전신에 명품을 두른 모습이었죠. 명품 재킷, 명품 스카프, 명품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고급 팔찌가 반짝였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이 여사님, 어서 오세요. 미라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여왕을 맞이하는 신하 같았죠. 어머, 점장님. 오랜만이네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남편 생일이라고 하셨죠? 제가 특별히 준비해뒀어요. 그래. 뭔데? 이쪽으로 오세요. VIP 룸에서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미라는 이 여사의 가방을 받아들고 안내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혜진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건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여사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샴페인? 샴페인으로 줘.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혜진이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많은 고객에게는 저렇게 극진하게 대하면서 평범한 고객에게는 차갑게 굴었죠. 하지만 모든 고객은 똑같이 소중한데 서진은 다시 재고 정리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11시 VIP 룸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사가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서진은 창고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먼지를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종이 울렸어요. 딸랑 마이너스. 누군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서진은 창고 문틈으로 슬쩍 내다봤어요. 한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른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청바지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발에 있었어요. 신발은 운동화였는데 밑창이 헤어져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굵은 핏줄과 검버섯이 보였죠.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슬쩍 피했습니다. 명품을 든 여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러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죠. 마치 이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매장 안에는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23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죠. 수진이 노인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격표에는 5,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기,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다른 쪽을 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저기 실례합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어요. 네. 한마디였습니다. 차갑고 짧았죠. 손녀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수진은 노인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손때 묻은 지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어떤 걸 찾으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가방이요. 젊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가방이요? 수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가방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싼 건 알아요. 제일 저렴한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수진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노인더러 돌아가라는 뜻이었죠.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에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서진은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섰다가는 또 미라한테 혼날 게 뻔했죠. 수진이 마지못해 진열대로 갔습니다.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요. 1,200만 원이에요. 가방을 노인 앞에 턱 하고 놓았습니다. 정성이 전혀 없었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그래서 사실 거예요? 수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도전적인 태도였죠. 노인은 가격표를 다시 봤습니다. 1,200만 원.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건 없나요? 조금 더 저렴한. 에휴, 그럼 처음부터 왜 들어온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짜증이 묻어났어요. 여기는 명품관이에요. 돈 없으면 1층 가세요. 거기 저렴한 데 많아요.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눅이 든 거였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수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쫓아내는 신용이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왔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서 작성해줘. 수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손녀분 생일 선물 찾으신다고 하셨죠? 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는 괜찮아요. 편하게 보세요. 이쪽 의자에 앉으세요. 서진은 노인을 부드럽게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녀분이 몇 살이세요? 28입니다. 아, 그럼 제 또래네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서진의 질문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거였죠. 노인도 그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지만 서진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액세서리 코너로 향했어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서진이 스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은한 색상의 실크 스카프였어요. 이거 요즘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가방에 묶어도 예쁘고, 목에 둘러도 예쁘고, 머리에 묶어도 예쁘거든요. 그래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져보세요. 실크라서 정말 부드러워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에 미소가 번졌죠. 정말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건 다용도라 실용적이에요. 손녀분이 자주 쓰실 수 있어요. 얼마예요? 78만 원입니다.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까 120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이 정도면 제가 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좋은 선물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 서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VIP 룸에서 미라와 혜진이 나왔어요. 이 여사와 함께였죠. 그럼 이 가방으로 결정하신 거죠? 8,500만 원입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포장 예쁘게 해줘요. 당연하죠. 혜진 씨, 빨리. 미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이 노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서진 씨?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재고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고객님이 계셔서. 고객? 미라가 노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코웃음을 쳤어요. 서진 씨,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들어가요. 점장님, 이분도 고객님이세요. 에휴.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점장님, 저분 뭐예요? 여기 들어올 사람 같아요? 이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노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아니에요, 어르신. 서진이 노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진은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고객님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거였죠. 좋아요. 그럼 서진 씨 책임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서진 씨가 감수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이 여사를 다시 VIP 룸으로 안내했어요. 저런 꼴을 보여주네. 죄송해요, 이 여사님.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도 비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혜진은 미라를 따라 VIP 룸으로 들어갔죠. 이제 서진과 노인만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가씨가 혼날 것 같은데.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스카프로 하시겠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계산대로 가시죠. 서진은 스카프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노인도 따라왔어요. 78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노인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드였어요. 플라스틱이 긁혀 있었죠. 서진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B-오류음이 울렸어요. 잠시만요. 서진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B- 또 오류였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시도. B- 또 오류. 서진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돈이 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였죠. 그때 VIP 룸에서 미라가 나왔습니다. 이 여사의 계산을 마친 모양이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카드도 안 되잖아. 점장님, 기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계 문제? 아까 이 여사님 카드는 잘 됐는데? 그래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서진 씨, 그만해요. 미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카드가 안 되면 구매하실 수 없어요. 이건 규정이에요. 이 여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혀를 찼어요. 에휴, 살 돈도 없으면서 왜 명품관에 와서 시간 낭비를 시켜. 작게 중얼거렸지만 노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도로 집어넣으려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패를. 잠깐만요. 서진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수동 승인 받을 수 있어요. 기계가 오류일 때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승인받는 거예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번호를 눌렀어요.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잠깐만요, 점장님. 서진은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네, 청담 갤러리아 럭스 3층입니다. 카드 수동 승인 요청드려요. 서진은 카드 번호를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노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네, 네. 고객 성함은 정만식입니다. 금액은 78만 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발 승인되기를 바랐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승인됐어요.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진은 수기로 카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승인 번호도 함께. 그리고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승인 완료됐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진은 스카프를 가지고 포장실로 갔습니다. 정성껏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상자에 담고 얇은 종이로 감쌌습니다. 리본을 묶었어요. 예쁜 나비 매듭으로. 그리고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빈 카드였어요. 어르신, 손녀분께 메시지 쓰실 거예요? 메시지요? 네. 생일 축하 메시지요. 함께 드리면 더 좋잖아요. 아, 그러고 싶은데 글씨를 잘 못 써서.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죠. 그럼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쓸게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민지에게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서진은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예쁜 글씨로. 이렇게요?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진은 카드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에 담았어요. 다 됐어요. 서진이 쇼핑백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에게 정중하게 건넸어요. 손녀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름이 뭐예요? 서진입니다. 윤서진이요. 윤서진. 고마워요, 서진 씨. 진짜 고마워요. 노인은 쇼핑백을 소중히 안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서진이 손을 흔들었죠.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서진 씨, 사무실로 들어와요. 네. 서진은 미라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객님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78만 원짜리 하나 팔겠다고 VIP 고객 앞에서 망신을 준 거 알아요? 망신이요? 이 여사님 앞에서 저런 꼴사나운 걸 보여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점장님, 모든 고객은 평등해요. 평등?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명품관이에요. 1년에 12억 쓰는 고객이랑 78만 원 쓰는 고객이 똑같아요? 금액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에휴, 답답하네. 미라가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오늘 실적에서 빼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요. VIP 고객이 불편해하면 우리 매장 평가가 떨어진다고요. 알았어요? 네. 서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요. 서진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수진과 혜진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고는 키득거렸죠. 언니, 혼났어요? 혜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니. 에이, 거짓말. 점장님 목소리 다 들렸는데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열대를 정리하러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죠. 눈가에 맺혔던 눈물, 떨리던 목소리, 고맙다던 그 말. 잘한 일이야. 분명히.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매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받았어요. 네, 갤러리아 럭스 3층입니다. 네, 본사요? 수진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 미라를 불렀어요. 점장님,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뭐? 미라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래? 이번 주 토요일에 점검 나온대요. 점검? 네.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정만식 회장, 국내 최대 명품 유통그룹의 주인이었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 네. 깜짝 점검이래요. 세상에.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들었죠? 이번 주 토요일에 회장님 오신대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장 청소, 진열 정리, 고객 응대 매뉴얼 모두 다시 확인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다 잘릴 수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온다는 것. 왠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매장 문을 닫고 서진은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30분 거리의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얀 벽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어요. 창문 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몇 권의 책, 패션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옷장은 작았지만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진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네. 하지만 노인의 미소를 떠올리니 기분이 나아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이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저녁 먹었어? 아직. 지금 막 집에 왔어. 피곤하겠다. 오늘도 힘들었어?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진의 마음이 녹았어요. 응, 조금. 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 이야기, 점장 이야기, 혼났던 이야기. 이연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해 주었죠. 서진아, 넌 정말 대단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게 쉽지 않아.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나. 그럼 내일 또 힘내고. 잘 자, 내 사랑. 응, 잘 자. 전화를 끊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연과는 1년 전에 만났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알게 됐죠. 서진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연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의 커피가 쏟아졌죠. 이연이 재빨리 휴지를 건네줬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연은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죠. 보육원에서 자란 것, 혼자 살아가는 것,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것. 이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껴줬어요.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혼자 이렇게까지 해냈잖아. 이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서진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죠.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어요. 비록 직장에서는 힘들지만 이연이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매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점검 때문이었어요. 미라는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진열대 먼지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고객 응대 매뉴얼 다시 숙지하세요. 옷도 완벽하게 입고 화장도 제대로 하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연습했죠. 서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재고를 확인하고 매뉴얼을 읽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 이러지? 점검이 처음도 아닌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그 주 내내 매장은 전쟁터였습니다. 화요일에는 바닥 왁스칠을 다시 했어요. 수요일에는 진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목요일에는 직원 복장 검사를 했어요. 금요일에는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을 했죠.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조금만 더 힘내요. 금요일 저녁 9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했습니다.
서진도 가방을 챙겼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연이었어요. 서진아, 자려고? 응, 너무 피곤해. 많이 힘들었구나. 일요일에 보면 기운 나게 해줄게. 고마워. 서진아, 내가 할 얘기 정말 중요한 거야. 이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궁금해 죽겠어. 만나서 말할게. 그리고 놀라지 마. 놀랄 일이야? 그럴 수도. 일단 잘 자고 일요일에 만나자. 알겠어. 잘 자. 토요일 아침, 매장은 숨도 못 쉬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미라는 개점 때부터 서너 번은 바닥을 훑어보고 유리 진열장에 얼굴을 비춰 각도를 확인했죠. 다들 정신 바짝 차려요. 실수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네. 직원들 대답은 컸지만 손은 더 바늘처럼 떨렸습니다. 11시 정각. 복도 쪽이 술렁였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수행 직원 둘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백발, 깊은 이마 주름. 하지만 어깨는 고닫고 눈빛은 서늘하게 맑았습니다. 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미라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죠. 그 순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떨리던 손, 손녀 생일 선물 사려고 요라던 그 목소리. 지금 정장 차림의 그 얼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니지 설마. 정만식 회장은 매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직원들 하나하나의 표정, 진열대, 고객 동선. 그러다 잠시 서진 쪽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눈가가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장은? 네, 저입니다. 정미라입니다. 그래요. 안내하시죠. 미라는 쟁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혀가 마르는지 몰래 입술을 핥았죠. 여기가 이번 시즌 메인 라인이고요. 이쪽이 한정 컬렉션입니다. 저희는 항상 VIP 고객님들 위주로. VIP만? 짧은 한마디에 미라의 등줄기가 굳었습니다. 아, 물론 모든 고객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만식의 시선이 잠시 수진을 스쳤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서 못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죠.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본사 매뉴얼대로 주 1회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상위 고객 응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위 고객만. 또 한 번 가볍게 내뱉은 말. 그 말이 칼처럼 매장 공기 속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자신이 도왔던 그 노인이라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럼 어제,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건가? 정만식은 매대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기 왔었어요. 미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옷이 아니었지. 정만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헐어진 운동화, 손에 낡은 지갑 하나 들고 왔을 때 매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펜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죠. 정만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직원은 돈 없으면 나가라고 했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회장님, 그건 제가. 어떤 직원은 말 한마디 못하고 구경만 했고 미라의 목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끝까지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앉혀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지. 정만식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윤서진.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끝까지 문제 해결을 해서 선물을 사게 도와줬어요. 편지도 대신 써줬고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다른 직원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쫓겨날 뻔했던 그 노인이 지금 눈앞에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내가 샀던 스카프, 지금 내 손녀가 메고 다닙니다. 정만식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 덕분에 아주 자랑이 됐어요. 서진 씨. 매장 전체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미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때 상황이 오해는 기록을 보면 풀립니다. 정만식이 수행 직원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 및 음성 녹음. 노인이 들어온 시점, 수진이 노인을 막아선 장면, 미라가 비웃던 장면. 우리가 가진 건 영상뿐만이 아닙니다. 정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일 매장 녹취, 고객 응대 로그, 결제 요청 기록. 다 남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미라와 수진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즉시 징계 사안이에요. 정적?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만식이 눈을 돌렸습니다. 서진 씨가 왜 사과합니까? 그날 점장님 지시 어기고 제가 나섰어요. 절차대로라면.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던 사람이 서진 씨였죠. 정만식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단단한 힘이 숨어 있었어요. 난 그게 좋았습니다. 미라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날 상황을 잘 파악 못해서 앞으로는 절대. 정점장. 딱 한 번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미라의 입이 닫혔습니다. VIP에게 샴페인을 따랐던 정성의 절반만 허름한 손님에게 나눴어도 이런 점검은 안 왔을 겁니다. 조용한 한방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점검 결과는 본사에서 통보할 겁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해두죠. 그는 서진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윤서진 씨. 네. 오늘 퇴근 후엔 시간 좀 비워두세요. 순간 공기가 다시 얼었습니다. 네. 정식 자리는 아니고 저녁에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미라가 당황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교육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매장 운영 보고. 정만식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딱 잘라 말하고 회장 일행은 매장을 떠났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진만 멍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자신이 도와준 허름한 노인이 이 회사의 주인,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가슴이 불길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진 씨, 잠깐만요. 퇴근 준비를 하던 서진을 미라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전처럼 위에서 내리찍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퇴근 후 본사 라운지로 오라네요. 저요? 그래요. 그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미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 씨, 축하해요. 아마 좋은 쪽일 거예요. 낮에 서진을 무시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기엔 두려움과 질투와 애타는 눈치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점장님.
본사 라운지는 명품관 5층, VIP만 올라올 수 있는 층에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청담동 불빛이 내려다 보였다. 왔어요. 정만식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 서진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서 있었다. 정희연. 서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연아? 이연이 웃었습니다. 늘 보이던 그 웃음.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미안한 빛이 섞여 있었다. 미안. 이제야 말해서. 무슨 소리야? 정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연. 내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졌다. 정엘리치 그룹. 국내 최대 명품 유통사. 정 회장. 그리고 평범한 IT 회사 다닌다던 남자친구. 그럼 정만식 회장님이 내가 지난 토요일 그 노인네였고. 정만식이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1년 전부터 서진 양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서진은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럼 오늘 점검도 저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만식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옷, 집안, 출신 말고 실제로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했죠. 이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말한 거야.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반대할 생각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혼자 자란 아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서진 양도 알 거예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 재벌가 기사. 익숙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직접 보고 나니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 확신이 생겼고요. 정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학력, 집안 좋은 사람은 많아요. 아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아들 옆에 둘 사람은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서진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어울릴까요? 저 같은 사람이 뭡니까? 정만식이 처음으로 조금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남 무시 안 하고 규정보다 사람 먼저 보고 내 정체도 모른 채 내 손을 붙잡아 준 사람. 이연이 서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서진아. 응.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서진은 겨우 웃음을 만들었다. 알아, 그래서 더 겁이 나. 겁낼 필요 없어요. 정만식이 말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안하지만 자신 없다고 하면 나는 물러날 겁니다. 대신 그가 미소 지었다. 만약 함께 가겠다고 하면 나는 서진 양 편을 들 겁니다. 놀라운 말이었다. 집안이 뭐라 하든 내 아들 선택 존중할 겁니다. 오늘 매장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서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매장에서 점장님이랑 다른 직원분들 어떻게 되나요? 정만식의 눈빛이 잠시 가라앉았다. 그건 회사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약자를 조롱한 사람, 고객 차별한 사람, 책임을 떠넘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지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 씨, 저 사람들도 아마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잘한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다 잃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 이연이 피식 웃었다. 봐요,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정만식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직, 인사이동, 교육. 완전 해고는 하지 않죠. 하지만 자리와 책임은 바뀔 겁니다. 그건 양보 못합니다. 네. 그 정도면. 서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서진 양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진은 이연을 봤습니다. 1년 동안 곁에 있었던 사람, 자신의 상처를 알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만식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허리를 굽히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당황하던 그 눈빛. 오늘 모든 걸 알고 서진을 세워준 그 표정. 서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만식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갤러리아 럭스 3층 회의실. 정미라, 수진, 혜진, 그리고 직원 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죠. 본사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고객 응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화, 통화 기록, 현장 점검 결과, 특정 고객 외모를 이유로 응대 거부, 비하 발언, 하대 표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수진 씨. 인사팀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정직 2개월. 이후 다른 지점 재배치. 승진 대상에서 제외. 수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미라 점장. 미라는 숨을 골랐습니다. 네. 지점 책임자로서 해당 사안을 제지하기는커녕 동조, 방조, 비하성 발언까지 한 점.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회 회장님, 저는 그게 매장 이미지 때문에 오늘부로 점장직위 해제, 지방 아울렛 교육 담당으로 전보, 추후 평가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미라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은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 씨.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고객 응대, 내부평가 최고 등급, 본사 고객 보호 지침 취지에 가장 부합, 회장님 특별 지시로, 짧은 호응, 다음 달부터 본사 럭스 브랜드 케어팀 주임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중점 과제는 고객 차별 없는 응대 매뉴얼 구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투, 놀람,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지만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너무 과분한 자리 같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에게 맡겨라. 그 말을 끝으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길, 미라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네, 점장님. 잠시 뜸. 이젠 내가 점장이 아니네. 어색한 웃음. 금방 깨지는 유리처럼. 그동안 미안했어요. 많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점장님 덕분에. 진심이었다. 싫어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 또렷해졌으니까. 미라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거기 가서도 그런 마음 잃지 마요. 그거 진짜 값어치니까.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서울 한남동 조용한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앞. 서진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떨려? 옆에서 이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오늘 인생 최대 시험이야. 이미 다 합격했는데 뭘? 그건 내 말이고 우리 아버지 말도야. 이연의 말에 서진이 멈칫했습니다. 정말 나를 괜찮게 보셨어? 그날 노인으로 왔을 때도 회장으로 왔을 때도 2번 다 같은 결론. 저 아이면 된다였어.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실수하면 어떡해. 평소처럼만 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넌 하잖아. 이연은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한 번 더 서진을 봤습니다. 준비됐어? 응.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정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아닌 아버지에 가까운 옷차림이었어요. 짙은 네이비 니트, 안에 셔츠, 따뜻한 색 조명. 왔군요. 정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정만식이 잠시 서진을 바라봤다가 은근히 웃었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먼저 신세를 졌는데 오늘은 인사 제대로 받네요.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진짜였던 거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어색한 침묵 끝에 정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양. 네. 우리 이연이는 어릴 때부터 부족할 거 없이 컸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지. 그의 시선이 창밖 불빛을 스쳤다가 돌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붙는 사람, 이름 때문에 붙는 사람, 회사 노리는 사람.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얘가 제일 지치는 표정을 할 때가 있더라고. 이연이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애가 달라졌어요. 보육원 출신인데 나보다 성실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 서진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말 듣고 솔직히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편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정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을대봤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보다 나를 사람으로 본 서진 씨한테 마음이 먼저 갔어요. 정만식은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부탁하려고 합니다. 서진은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날 뻔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만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옆에 약자 무시 안 하는 사람, 돈 앞에서도 눈 안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연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연 씨 옆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만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호칭부터 연습합시다. 네. 회장님 말고. 서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정만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승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갤러리아 럭스 3층.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점장이 부임해 있었다. 직원 응대 매뉴얼이 바뀌었고 외모나 소비 규모로 손님을 나누지 말라는 교육이 주 1회 진행됐다. 그 교육의 기준을 만든 사람. 본사 럭스 브랜드 케어팀 주임 윤서진. 서진 주임님, 이번 주 고객 만족도 보고 나왔어요. 저희가 전체 1위입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들고 뛰어왔다. 그래, 다들 고생했어. 서진은 웃으며 보고서를 넘겨봤습니다. 문자가 하나 울렸습니다. 이연 오늘 회의 빨리 끝났어. 저녁에 아버지가 같이 오라는데 집에서 먹자고 하셔. 서진 알겠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지난 토요일에 허름한 노인. 그때 내민 손. 그 손 하나가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약자, 배경 없는 직원. 그녀는 결국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무시하던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왔고 끝까지 원칙을 지킨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이게 판타지 같다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선택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진짜 값어치를 증명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